안녕하십니까. 2020 배치쇼 오늘도 시작합니다. 오늘은 청정수, 오늘도 앙큼, 자유한국당의 이윤경, 상큼, 더불어민주당 장종화. 예, 저는 편사옥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와. 아니 장종화 대변인 저기 어제 TV조선 종편 나온 얘기 갖고 지금 한참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는데 네. 뭐 어디 나간 거예요? 어디? 이것이 정치다라는 그것이 정치다. 이것이 이정치라고 부르던데. 이정치. 이정치. 한 1시간 20분 동안 네. 생방으로 하던데요. 네. 거기는 상당히 저 보수 채널인데 네. 민주당 청년 대변인이 나가서 엄청 영혼을 털렸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힘든 시간이었어요. 네, 지금 네. 굉장히 지금 얼굴이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연락을 더 많이 받았어요. 네. 뭐라고요? 같이 하는 음. 너와 같이 하는 그 장종화 대변인이 이것이 정치다에 나왔다. 왜냐면 저희 쪽 분들이 많이 보시는 채널이니까 제가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많이 보는데 네, 제가 오히려 더 연락을 많이 받았고요. 네. 어쨌든 뭐 좀 빨리 힘 차리시고 좀 홍삼이나 뭐 녹용 같은 거 있으면 엄마한테 좀 해달라고 그러세요. 저는 한 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네. 예전에 이제 의원실에 있을 때 음. 제가 이제 법안 때문에 좀 만났던 이제 순천에 계신 할아버님이세요. 할아버님이 이 방송 중에 계속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제 보고 있으면 내가 지금 아는 사람인데 하고 전화를 하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나고 네.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비서관이었으니까 네. 장 비서관 내가 좀 전에 본 것 같은데 맞지? 하면서 근데 약간 술을 드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 보고 있는데 나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바로 전화해서 내가 비서관 전화냐? 장 비서관 왜 거기를 가 있어? 거기 가면 안 돼. 빨리 나와. 지금 나오지 마. 그러면서 한 30분 통화했어요. 30분. 30분 동안. 어쨌든 뭐 걱정하시는 마음에 해주신 거겠죠. 네. 이윤경 부대변인은 어떻게 네이버에 인물 검색에 뭐 어떻게 네, 청정수의 힘으로 톱으로 올라왔다고요? 네, 쉽게 네이버- 해주지 않는 그 이름 등재. 네. 안 해주는데. 네이버 저도 한번 인물- 까였어요. 이름을 하려면 네. 제 이름 정도는 돼야 돼요. 편사옥은 딱 한 명이거든. 왜냐면 근데 아. 저는 또 이윤경이 동명이인이 14명이어가지고 많지. 많죠. 근데 제가 대표인물로? 대표인물로 아마 됐습니다. 자, 진도 나갈게요. 네이버에서 이윤경을 치시면 우리 이윤경이 나옵니다. 예. 네, 제가 나옵니다. 1번으로 예. 이낙연 vs 황교안 종로 대전 빠바바밤 빠밤빠밤빰빰. 자, 드디어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모양이 좀 약간 밀려서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음. 얘기를 지금 장종화 대변인이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전혀 밀려서 아니죠. 나왔다기도 이제 네. 네. 자, 뭐 일단 가장 평가는 그런 거 의미 없죠 이제. 긍정 평가부터 가야 되기 때문에 이윤경 대변인께서 한번 짚어주시죠. 네, 본격적인 총선의 포문이 열렸다. 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출마 결정이 뭐 한간에 이제 늦어졌다,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온갖 헐뜯기, 뭐 깎아내리기 있었지만 제가 저번 방송에서 이제 이야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만의 타임테이블로 지금 잘 준비하고 있고 저희만의 타임테이블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됐고 대표님 이제 가신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악재 중에 악재 아닌가. 악재. 네. 민주당 악재다. 자, 네, 민주당. 왜냐면은 민주당 왜 네. 악재입니까? 우선 악재라는 말은 오늘 처음 들었고 네, 제가 더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포문을 이제 한 달 전에 이제 수도권 험지 출마하시겠다 여신 다음에 네. 이제 한참 뒤에 쏘는 건 한 달 뒤에 하신 것 같은데 네. 뭐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이거 뭐 악재다 뭐 우리한테 호재다 뭐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고 네. 어쨌든 이제 출마를 하셨으니까 이제 종로에서 이 종로 구민들에게 이제 정정당당하게 판단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거기는 뭐 선의의 경쟁하면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결정 과정이 굉장히 저희가 어쨌든 신중했고 대표님 네. 성격도 굉장히 이제 신중하신 부분이 있어서 많이 신중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신중했고, 근데 이제 대표님 출마 선언문에도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결정된 이상 이제 네. 황소처럼 끝까지 나아가서 이제 반드시 이기겠다라고 하셨는데 뭐 그 대표님 종로 출마로 쉽지 않은 네. 지역에 지금 어찌됐건 나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한 효과가 이제 보수의 결집으로 나타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네. 이 결집이 종로를 넘어서 이제 다른 지역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종로에서도 이기고 자유한국당도 대승할 거다 이걸로 네. 이렇게 네. 낙승을 하고 장 대변인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뭐 부디 그러길 기원하게. 어제 너무 기원하신대요. 영혼을 털려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나가면 안 돼. 네, 그런 그래서. 차원에서 이제 뭐 홍준표 전 대표나 뭐 김태호 전 지사 이런 분들 험지 출마 요청, 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도 좀 와달라 이제 예. 요청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아마 이제 홍준표 전 대표님은 성향상 뭐 절대 안 오실 것 같잖아요.
뭐 이제- 일단 뭐 그 얘기도 나중에 나중에 할 거예요. 이제 그런 그게 나중에 아닌가요? 그런 이제 한국당에서 이제 계획하고 있는 이런저런 이제 전략들이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테이블에 맞춰서 가고 있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좀 하고 있지 않나 뭐 네. 이런 평가가 많은 거죠. 또 이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황 대표님이 출마를 종로에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언론이 종로를 주목을 할 거고 예. 일단 대한민국 정치 1번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치 1번지라는 종로에서 이제 대표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는 정권 심판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이제 국정 그 운영 방향 이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의 분노 저는 이미 임계점이 넘어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 구호가 반드시 국민들의 마음을 울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표님이 목소리가 커지고 정권 심판이라는 그런 목소리를 이제 내실 때 모든 선거판이 영향을 받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이낙연 전 총리는 잠원동 집을 19억 몇천에 팔으셨다고. 그래서 무주택자가 되셨다고 하고 교남동으로 이사를 하셨네요. 네. 네. 교남동이 어디예요, 근데? 교남동이 위치상으로는 네. 보니까 뭐 종로에서 가장 왼쪽 끝 트머리 네. 이제 서대문구랑 인접해 있는 곳인 것 같고요. 네. 저희 집 그리고- 가까운 데네. 저 은평구에 사는데 전. 네. TMI. TMI. 이제 보니까 이제 종로는 사실 말하자면 구도심이잖아요. 네. 서울에서 예전에 이제 도심 역할을 했다가 지금은 조금 약간 공동화된 부분도 있고 네. 이제 사람들이 좀 노령화된 부분도 있고 도시 자체가 좀 낡은 부분이 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새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좀 변화가 많이 있었던 곳 같아요. 예, 예. 맞아요. 그래서 기존의 다른 동들보다는 이 인구 변화가 많으니까 거기를 한번 좀 공략 포인트로 좀 보고 계신 네.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쪽으로 이동하신 거 아닌가 싶고요. 그 교남동이 네 네. 번째래요. 인구가 많은. 인구가 많기도 평창동, 하고요. 네. 해화동, 네. 그다음에 이제 청운 효자동, 다음으로 많은 데가 이제 교남동이라고 가장 하고 최근 급증하고 최근에 있는 6,000명 이상이 곳이기도 이제 하고요. 늘었다고 해서 이제 그렇죠. 대규모 아파트 단지 뭐 들어서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아파트가 이제 경희궁자이인데 경희궁자에 고가라고. 예. 비싸대요. 어쨌든 네. 그래서 전세로 가셨나 봐요. 잠원동 집 19억 넘게 파셨으니까 뭐 비싼 집 가시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죠 뭐 어디 되게 좋대요. 아 그래요? 오, 교남동 부동산에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근데 황교안 대표도 잠원동에 집이 있으시대요 보니까. 네. 그리고 총리하시면 제가 알기로는- 전부 잠원동에 집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네. 네, 공통점이에요. 네. 똑똑한 한 채. 역시 똑똑하신 분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황교안 대표도 집 내놨다며. 네, 이미 한 달 전쯤에 이제 네. 집 내놓으신 상태였었고 이제 저희도 지금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게 뭐 거주자 많은 이제 해화동, 뭐 창신동 쪽 검토를 네. 하고 계신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저희는 아직 결정한 건 아니고 지금 다양하게 좀 고려를 해서 결정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시는 김에 황 대표도 화끈하게 교남동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아 경희궁자이. 옆집으로 옆집 경희궁자이로. 경희궁자이로. 내일 아침 인사하면서 인사하면서 해야죠. 같이 그런 같이 모습 돌고 보여야 뭐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세이 헬로 하면서. 아, 손 잡고 이렇게 가서 약수터도 따라 같이 가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대방 뭐 하나 감시도 하고. 계속 같이 다녀요? 계속 같이 다녀요. 그거 되게 재밌을 것 같네요. 두 분이 계속 같이 다니면 전직과 좀 더 전직 총리가 두 분이 어쨌든 선의의 경쟁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네. 황교안 대표 또 이 오뎅 잡수시다가 또 무슨 말씀 하나 하신 것 때문에 또 있네요. 뭐 말이 나오고 있네요. 어묵이라고 지금 저기서 오뎅 아니고 오뎅. 어묵이라고. 죄송합니다. 뭐 저기 방송 심의 규정에 위반되나? 황 대표 먼저 영상을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자 어묵을 잡수러 이제 마스크를 쓰시고 다가서시는 영상이 있습니다. 소리 나와요? 아, 소리 안 나와? 나요? 야 우리 장비 너무 후지다 이거. 소리가 나와야지 떡볶이도 먹고 이게 떡볶이는 우리말 맞죠? 네. 떡볶이와 오뎅 이렇게 드시고 어묵 입에 붙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국민 중에 오뎅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묵이라는 사람이 많아요. 많이 개선이 됐죠. 어묵이라고요? 예, 어묵으로. 저부터 어묵이라고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 잘못한 거는 빨리빨리 잘못했다고 해야 돼. 어떻게 먹냐고 물어봐서 예. 지금 간장에 이렇게 먹으면 어묵을 이제 저기 어떻게 먹냐고 물어봤는데 간장에 찍어서 드셔라. 이게 뭐 되게 그러니까 영상을 보니까 예.
되게 좀 자세하게 알려주더라고요. 간장 이거는 어떻게 먹는 겁니까? 여쭤보시니까 제 말씀을 좀 옆에서 드려도 될까요? 간장을 여기 이렇게 정말 있는데 간장 이렇게 예. 바르셔서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뭐 예, 예.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던데 그 근데 뭐 어묵을 보니까 대표님이 어묵을 드시는 방법을 이건 몰라서 약간 뭐 물으셨겠. 당황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때. 그거 아니고요. 뭐 예. 어묵 그 식사 어묵 드시는 방법 몰라서 그거를 네. 물었겠습니까? 선거하다 보면 다양한 주민들 만나고 말 한마디 더 섞으려고 의미 없는 말도 하고 네. 하는데 저희가 시장 갔을 때 네. 누가 봐도 저게 쑥인데 뭐 네. 저거 쑥이에요? 뭐 그러면 네 쑥이에요. 뭐 어디서 뜯으셨어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처럼 뭐 이렇게 자연스러운 대화의 뭐 시작으로 네.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고 네. 뭐 그게 아니라 네, 뭐 그렇게 뭐 어묵을, 이렇게- 어묵을 어떻게 먹느냐가 자연스러운 대화는 아니 아닌 그렇게 그냥 말을 거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저는 수가 있는 어묵- 거죠. 어묵 먹을 때 이거 어디다 찍어 먹어요? 이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 뭐 그런 식으로 네, 그렇게 뭐 이거 어떻게 먹냐.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제- 덜어서 이렇게 간장 덜어서 먹냐. 뭐 아니면 거기 있는 거 그냥 찍어서 먹냐. 뭐 그냥 이렇게 그냥 자연스러운 건데 그거를 그걸 갖다 말꼬리 잡지 마라. 네, 네. 그거는 너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근데 제가 보기로는 예. 그게 이제 그 주인분하고 한 대화가 아니고 옆에 와주신 그 당직자신지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그분과의 대화였거든요. 아니, 옆에 청년부 그래서- 대변인이에요. 그래서 저랑 뭐 같이 별로 그런 청년부 차원은 아닌 대변인 것 같아요. 청년부 대변인 예. 활동하고 있는 친구인데 저분과 같이 여자분, 이 대변인은 저 뒤에 같이 안 여자분. 갔어요 저기? 네, 저는 전화 이제 딴 데 갔었어요? 그분이 어묵 같은 거 드실 때 옆에서 이렇게 이거 찍어 드시는 거다 이렇게 미리 얘기를 했으면 안 물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의미로 정말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뭐 대화가 자연스럽게 그냥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지 진짜 이거를 뭐 아니, 몰라서 근데 이거 어떻게 어묵은- 약간 이 의미는 전혀 어묵은 아니죠. 그렇다 치고 네. 그 1980년 그땐 하여튼 무슨 사태가 있었죠? 1980년 그래서 학교가 휴교되고 이랬던 기억이 난다 이런 말을 하셔가지고 또 이제 집중 포화를 맞으셨어요. 근데 이제 1980년에 하여튼 무슨 사태 물론 사태라고 쓴 거에 대해서 사태는 소국의 일종이긴 한데 군부 정권이 광주 민주화운동을 사실은 비하해서 썼던 표현이 바로 사태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한 그게 저희가 그 말씀이 아니고 네. 이제 휴교령 그 전에 이제 5.17의 휴교령에 따라서 대학을 다닐 수 없게 이제 문을 닫은 그 상황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지 저희는 그 의미로 전혀 뭐 폄훼하는 의미로 전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네. 그게 아니다라고 저희 당에서 이제 입장을 냈고 대표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래 민주당 잘 입장은 걸렸다. 굉장히 다르죠. 예,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네거티브하고 말꼬리 잡기 이런 융단 폭격 가까운 이런 공격들이 저는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민주당은 이야기하지 무슨 않을 수 폭격을 없습니다. 했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우선 네. 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말 실수를 하신 거는 맞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그냥 저는 사과하시면 그냥 깔끔하게 끝날 거라고 보는데 네. 이제 한국당에서 이제 후에 해명하고 대표께서 해명하시는 것도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얘기한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계속 지적을 하는 것이고. 네, 아니니까요. 근데 그때 발언하시는 걸 들어보시면 네. 되게 약간 뜸을 들이시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2000 몇 년도 뭐 하다가 1980년 그 뭐 사태 뭐 하여튼 그런 사태 이 기억을 더듬으면서 말씀하시는 게 보여요. 네. 보이고 또 그 사태 있었죠 한 다음에 그것 때문에 휴교가 돼서 학교를 못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네. 그 뭐 때문에 휴교가 됐겠습니까? 그때 광주 민주화 운동 때문에 휴교가 됐던 거거든요. 네. 그걸 다른 사태를 얘기한 거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당연히 뭔 말 하는 거냐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저는 그리고 저희가 당연히 아는 거지만 네. 황교안 전 대표께서 이제 전에 총리 하실 때도 네. 광주를 직접 찾아가셨던 적도 있고 네. 또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직접 발언하신 것도 있고 모르실 리는 없죠. 그 사실. 80년대 내용들을 광주 민주화운동. 이 광주와 민주화 운동이라고 지칭을 하시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큰 발전을 이룬 거다 이런 여러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광주 민주화 운동을 모르는 건 아니겠죠. 네. 모르시는 건 아니겠죠. 그럼 그 1980년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휴교령이 내렸던 그때 기억을 더듬으면서 굳이 하여튼 그 사태라고 표현하신 것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읽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아니길 이렇게 빕니다. 지금 계속 민주당을 아니길 말꼬리를 잡고 뭐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너무 민주당 입장에서 너무 신이 난 거예요 지금. 이게 신날 일이 아니거든요. 예. 종로구에 호남 유권자 출신 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선거의 지역 감정을 누가 조장하고 있는지를 국민분들은 보고 계시.
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예, 지역 감정 조장하는 게 지금 민주당이거든요. 이게 지금 전혀 그런 발언이 아니고 저희가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입장도 내고 대표님도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 이슈를 이렇게 막 끌어가고 확대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라고 해도 이렇게 계속 비난하고 맞다라고 계속 그쪽에서 민주당에서 우기는 거는 과연 이게 이 지역 감정을 누가 조장을 하고 있는 거냐라고 저희는 보지 않을 수가 없고 사실 이렇게 진행되는 과연 네거티브 선거가 얼마나 생산적이고 유권자들의 선택에 바람직한 그런 영향을 끼칠지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쉬워요 지금. 한국당만 뺀 모든 사람들의 여론은 지금 황교안 대표께서 5.18 민주화 운동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게 대다수의 분석이고요. 그리고 전혀 그때 아니에요. 발언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발언이 그냥 무심결에 흘러가면서 나온 발언이 아니고 의도된 것이다.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그때 휴교령 1980년을 여러 번 기억을 더 되짚어 보면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럼 민주화 운동, 광주 민주화 운동을 생각지 않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직접 영상을 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저희 뭐 어제 뭐 봤어요. 5.18 기념 참배 뭐 대표님 다 하셨고 예. 그리고 굉장히 묘역 참배까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저희 당직자들이 과연 괜찮겠냐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대표님 하시겠다고 하셔서 다 하셨었어요 예전에도. 그러니까 끝까지 참석하시고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도 계속 지역 감정 없애시려고 내려가셔서 노력하시고 이런 부분을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발언이 아니다라고 계속 설명을 저희는 하는데도 계속 이거를 물고 늘어지는 민주당 또 이게 진보 세력 이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정말 지역 감정을 뭐, 덮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말씀이 다 옳기 때문에 이거 얘기 계속하다가는 오늘 밤을 새야가 생깁니다. 각자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아니 그 황교안 대표는 그냥 그 말씀을 안 하셨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80년도에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서 학교가 휴교령이 내려지고 제가 성인관대를 다녔는데 못 다닌 기억이 나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아무 논란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도 황교안 대표께서 1980년도에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시는 걸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게 명확하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묘역도 방문을 하셨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묘역을 방문하셨고 저희는 아니라고 밝혔고 그랬는데도 그거를 국민들께서는 그 기억을 판단하실 더듬어서 거라고 저는 말씀하시기를 봐요. 네. 광주 여하튼 그런 사태라고 표현을 하신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냥 잘못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니고 뭐 그거 표현한 게 아니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분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어물쩍 그거는.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입장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오죽하면은 그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까지도 얘기를 할 만큼 저희 당은 그게 진짜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이슈를 누가 계속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댓글 하나 읽어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윤경 대변인 화났음 LRQS님 아로미 같아요. 귀염 뭐 같다고? 아로미가 옛날에 저 개구리 왕눈에 나오던 개구리 공주가 아로미 아닌가요? 어쨌든 뭐 기분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 황교안 대표 얘기했으니까 황교안 후보 얘기했으니까 이제 이낙연 후보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낙연 후보도 약간 이 선거운동하러 다니시다가 아무래도 이게 높은 자리 오래 계시던 분들은 서민 행보를 하다가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꽤 있는데 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지하철을 타러 오셨죠? 오셨는데 자 지하철 한 번이라도 타보신 분들은 저걸 절대 헷갈리지 않죠. 예. 이낙연 지하철이라는 영상으로 돌고 있어요. 지금 오른쪽에 대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대시고 넘어가죠. 그렇죠. 왜 잘못해서 입구를 이미 돼서 한 번 돼서 때문에, 승차 처리가 그렇지. 된. 저기다 대셨으면 하차 처리가 된 거 아니에요? 네, 하차 처리가 된 거죠. 하차 처리가 됐는데 다시 승차를 하려니까 다시 또 이쪽으로 가서 또 옆으로 마치 부정 승차를 연상시키게 하시는 장면을 연출을 하시고 계시네요. 사실은 뭐 저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닌 게 뭐 계속 의원하셨지, 그리고 전남지사 하셨지, 총리했지. 이 세 가지 직업이 전부 다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서로 다른 직업이지만 기사 딸린 차가 있다는 공통점이 하나 있죠. 그렇죠. 지하철이 뭐 익숙지 않을 수밖에 없죠. 누가 저기서 가르쳐 준 거예요? 빨리 옆에서 좀 가르쳐 드렸어야지. 같이 안 갔어요, 아무도? 그 어디 찍어야 된다까지는 안 가르쳐 드렸으니까 저는 당연히 아실 줄 알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한번 그냥 되짚어 보면 예. 이낙연 전 총리께서는 이제 전남에서 국회의원을 하시고 전남 전남은 참 도지사를 하시고 지하철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지역구가 담양 이쪽 영광 담양 이쪽에다가
보니까 전남 도청도 무안에 있더라고요. 이 전남에 이제 지하철이 있는 것은 광주시 정도인데 네. 우선 거기는 뭐 지하철을 타실 일이 우선 없었을 것이고 네. 근데 서울에 올라오신 것도 이제 총리 되시면서 올라오시니까 그렇죠. 뭐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을 탈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전 총리께서 본인이 이제 실수했으니까 네. 이건 이렇게 실수한 것으로 잘 이제 이해하고 다음부터 그러지 않고 더 네. 지하철을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계기로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네. 뭐 그거는 뭐 어쨌든 아까 황교안 대표는 사퇴란 말을 말씀 안 하셨으면 된 거 아니냐, 됐을 거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는데 이낙연 총리도 뭐 댓글이 썼어요. 그냥 지하철 안 탔으면 됐을 거 아니야. 너무 현명하신 분인데. 굉장히 민주당 쪽에서 영입 제안이 갈 것 같아요. 지하철 타지 말자. 그냥 있던 일을 다 없으면 없던 걸로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다 없던 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저는 그러니까 1대1. 네, 저는 사실 이런 것들 계속 네거티브 소재로 활용하고 이런 거 진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그러니까 얘기한 게 뭐 한 번이라도 타봤으면 뭐 오른쪽에 찍는 거 당연히 아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또 한간에는 이제 무임승차, 그러니까 그냥 나이가 찍지 않으셔도 경로 우대로 되는 그 나이신데 뭐 왜 또 뭐 찍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지공 선생 연세가 되셨죠 지금. 그렇죠. 지하철 공짜 선생님 우리 장인어른이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65세 지공 선생이라고 그래요. 지공 여사. 근데 그게 달라요. 그 경로 우대 카드가 있어야 돼요. 지하철 공짜로 타려면 카드를 발급받으면 그걸 대면 띠딕하고 두 번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때문에.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지하철 내에서 찍힌 사진도 또 있잖아요. 뭐 다리 꼬고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옆에 칸에 이제 못 앉게 된 약간 그런 사진도 있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리 꼬셔서 뭐 옆에 칸에 이제 다른 사람이 못 앉은 그 사진은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막 그 뭐 네거티브로 네거티브로 가지고 가는 거 자체 비난할 생각 저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총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총리는 이제 의전 서열 5위고 그리고 뭐 이동하면 경호팀 다 따라 붙고 뭐 경찰 에스코트 받고 뭐 지하철 오랜만에 타보셨다는 거 뭐 당연히 헷갈리실 만한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뭐 소재로 안 다루면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낙연 총리님 이 기사가 이렇게 보도가 됐잖아요. 기사가 안 나는 거예요, 잘. 그러네요, 그죠? 네. 저희가 했어봐요. 가루가 돼서 벌써 먼지 돼서 없어졌어요, 진짜. 그래서 뭐 백음악으로 먼지가 돼 하나 틀어주세요. 네, 제발 틀어.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어쨌든 서민들 입장에서는 뭐 떡볶이 어묵을 어디다 찍어 먹느냐. 지하철을 어디다 카드를 찍느냐 하는 것들을 저 사람들이 알까 모를까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게 바로 관심이 많죠. 당신들이 우리 서민 생활에 관심이 있느냐라는 그 척도로 쓰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일부라도 공부해야 돼요. 그 반기문 사무총장님도 네. 그 물 생수 그거 네. 하실 때 이제 엄청 그걸로 많이 공격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잠깐 한국 들어와서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 순간적으로 헷갈려서 실수하는 부분들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너그럽게 공부하셔야 돼요. 네. 반기문 전 총장님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소환이 돼요. 이제 정계도 떠나셨는데 네, 집회 두 개 한 번 넣었다가 계속 이거는 한꺼번에. 예. 자, 홍준표 전 대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커트. 예. 자, 홍준표 전 대표 이게 결국 홍 전 대표는 저 자유한국당에서 공천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고향에서 계속 나오겠다 우기면 공천 못 주겠다 이런 분위기인 거죠 지금. 약간 지금 공관위는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뭐 아직 뭐 저도 이제 뭐 그 안에 들어가서 회의를 같이 하는 게 아니니까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래도 충분히 어찌됐건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하신 부분이 이제 그 김두관 의원님 지금 양산을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이 거기 그거는 이제 뭐 좀 고려를 해보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 다 종합적으로 좀 공관위가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저기 홍 전 대표하고 김태호 전 경남지사 네. 두 분한테 지금 웬만하면 고향에서 나오지 말고 홍 전 대표한테는 서울 강북으로 와라. 그리고 김태호 전 경남지사한테는 경남 험지로 나가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잖아요. 아마 그 뭐지? 그 노회찬
네, 그거 재전 창원 전 전 창원, 의원. 네, 창원 쪽을 말씀하신 쪽으로.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네. 뭐 홍 전 대표가 그 당 지도부의 그런 공관위 이런 요구에 대해서 엄청 기분 나쁜 것 같아요. 기분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아서 이게 뭐 그럼 나보고 서울에서 하라는 것은 그 황교안 백댄서 하라는 거냐? 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보니까. 네. 황교안 백댄서 서울 와서 이게 이 황교안 대표가 노래를 부르시면 뒤에서 춤을 춰라 뭐 이런 뜻인가요? 홍 전 대표님은 저희가 뭐 계속 봐서 알지만 네. 본인의 이제 스타일이 강하신 분이고 네. 이렇게 한 입으로 뭐두 말씀 잘 안 하시는 분이고 네. 이제 그걸 뭐 누구도 모르는 바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래서 봤을 때에는 이제 한국당 이제 공관이 이제 한국당에서 홍 전 대표에게 계속 이제 서울이나 이 밀양 그 고향 말고 다른 데로 출마를 하시라라고 네. 하는 이제 공개적인 입장은 이제 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제 전 대표 말하자면 중진 이 이름 있는 분께서 좀 역할을 해달라 이런 거지만 네. 제가 한편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그런 말을 해서 통할 뿐이 아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일까? 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천 관리 당의 이 기구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공천을 안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당한 그런 네. 결정이 내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를 통해서 홍준표 전 대표를 이번 기회에 이렇게 좀 물러서게 아예 하려는 계산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황교안 대표가 미워하니까.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미워한다기보다 네. 이제 어제 계속 대립각에 서 계시고 홍준표 대표께서 전 네. 대표께서 계속 이제 황교안 대표에 대한 좀 비판적인 입장에서 많이 서 계시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생각도 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들어요. 당내 소란 세력으로 분류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위기. 소란 세력? 소란 소란 세력이보다 어쨌든 그런 건 좀 그렇고. 편치 않은 그런 세력인데 뭐 이 뭐랄까 방황 그냥 세력. 일반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당내에 그런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것도 좋고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같이 있어야 이제 건강하다 이런 네. 거겠지만 지금 선거를 앞두고서는 이제 그렇게 막 뻗어 나가다 보면은 선거가 안 되니까 당에서는 어떻게든 정리할 구실이나 방향이 필요한 거겠죠. 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니까 뭐 지금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저희는 이제 중진분들 다 이제 수도권에 올라오셔서 그 당 대표급 인사들 그리고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님 예전 전 비대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세종으로 나오신다는 지금 거 아니에요? 네. 이야기가 거의 돼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좀 중진분들이 이제 수도권에 이제 바람을 일으키자 약간 이런 것이 이제 공간위의 약간 기본적인 그런 입장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렇게 지금 계속 논의가 그래서 돼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뭐 그렇다고 뭐 지금 장종화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뭐 이렇게 제거하기 위해 막 뭐 이번을 뭐 기회로 쓰고 그런 상황이 저희는 아니에요. 저희는 이거는 제 굉장히 개인적인 분석이에요. 절박한 심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런 의미로 이제 수도권 출마를 계속 권유를 하는 거는 사실이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일단 양산을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거기는 약간 성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저가 있었던 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간위가 충분히 좀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까 뭐 함석이라도 저희는 당연히 이겨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전략적인 것들을 검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 지금 댓글 미총김. 네? 김미정님인 것 같은데 이런 토론회장이 많이 있어야 우리 국민들이 잠에서 깨어난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저희가 고맙습니다. 감사한데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이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는 좀 넘어가 보고 민주당 얘기 좀 해볼까요? 정봉주 전 의원은 아예 그냥 이제 그냥 끝난 건가요? 정봉주 전 의원? 오늘 아까 오후에 네.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네. 이제 제가 이제 다른 회의 때문에 정확히는 못 봤지만 뒤에 보기로는 약간 여지를 남기신 것 같아요. 아직 이제 공관위의 당의 이제 추후 결과를 봐서 뭐 입장을 좀 정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당에서 공관위는 이 공천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근데 정봉주 전 의원께서는 본인의 이제 판결문 왜냐하면 그 미투라고 이제 칭해지는 사건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거니까 그 판결문을 한번 다시 읽어봐달라고 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정봉주 전 의원 뭐 억울할 수는 있어요. 본인 말씀으로 따르면 판결문에 뭐 이거는 미투도 아니고 뭐 명확하게 무죄고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니 이거를 좀 정확하게 확인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신 걸로 보이고 뭐 그 다음은 공관위에서
당에서 판단을 하겠죠. 어쨌든 뭐 잘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지금까지 기류로는 당연히 지금 어쨌든 정봉주 전 의원이 네. 처한 상황 자체가 미투에 해당하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고 예. 그렇죠. 그렇게 본인에 대한 혐의가 사실 아직 이 재판이 3심까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1심 끝난 거고 최종 결과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죠. 민주당의 현재 기조를 보면 뭐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 또 그리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걸 보면 논란이 되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정리하고 가자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국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 네. 이게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이냐 이런 점을 판단하는 거니까요. 저는 한 말씀 여기서 드리고 싶은 게 네. 그 민주당이 되게 지금 뭐 공천,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무리해서 이런 분들 다 공천을 만약에 심사 적격을 판정을 내렸으면 줬으면 좋겠는데. 약간 한국당 입장에서는 땡큐인데 되게 지금 잘 정리하는 게 되게 대단하다라고 와우. 저는 이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그러면 국민들의 그런 눈높이에서 모두를 다 잘 정리해서 이게 집으로 지금 다 돌려보내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게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렇게 이제 공명정대하게 하고 있는데 왜 검찰에 기소된 황운하 전 검찰 전 청장은 왜 적격 판정일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좀 억울하실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 정봉주 전 의원님 지지자분들은 거의 뭐 기사 보니까 네. 굉장히 지금 격양되셔서 왜 황운하 황운하는 청장은 되고 되는데 왜 정봉주는 안 되냐? 정봉주는 안 되냐 이렇게 공도사는 왜 안 되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 지금 상황이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 개인적인 네. 선에서 정리가 되는 분들은 다 그렇게 칼같이 정리를 해서 우리 이렇게 잘 정리하고 있다라는 네.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황운하 전 청장은 이 정권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한 몸이다. 네, 한 몸이고 그래서 결국에 정리를 못한 것이라고 생각이 어. 들어요. 왜냐하면 황운하 전 총장한테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 선거 개입 관련해서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상황까지 번질까봐 이제 무리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적격 판정을 내린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이제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그쵸. 저기 여의도 연구원에서 다 논리 개발을 하고 온 것 같아요. 생각이 들고 또 이 황운하 총장 선거 개입이 관련해서 저는 담례 공천이라고 봐요. 담례 공천. 네. 야, 새로운 용어 담례 나왔습니다. 공천이라고 담례. 보고 보훈 저는 공천. 그래서 본 선거에 들어가면 이 황운하 청장이 반드시 민주당 선거의 아킬레스건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굉장히 환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보시죠, 두고. 네, 두고 보시죠. 자, 네. 민주당 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민주당 디펜스도 한번 들어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선 황운하 전 청장 같은 경우는 지금 기소된 내용이 울산에서 있었던 저번 주에 이제 공개된 이제 공소장 내용에 대한 것이고 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황운하 전 청장이 울산에 이제 지청장으로 내려간 게 17년 9월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이전부터 이미 당시 이제 김기현 울산시장에 네. 대해 그 울산의 토착 세력들과 연루된 비리가 많다. 그리고 네. 거기에 대해서 여러 번 제보가 있었고 수사가 의뢰되고 고발되고 한 것이 있는데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고 경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자꾸 협조가 안 되고 네. 이런 검경 간의 수사에 갈등이 있는 상황. 네. 그리고 또 알려져 있는 이건 다른 건이지만 고래고기 사건 같은 경우 고래고기. 검찰에 정말 확실한 고래고기 잘못된 맛있습니다. 잘못된 점을 이제 덮으려고 하는 상황. 그것도 경찰에서 계속 파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황운하 전 청장이 처음 부임해서 내려갔을 때 공소장에 보면 이 그런 토착 세력과의 권력과의 비리 관계 이런 것들을 확실히 정리해라. 확실히 파헤치고 그런 거에 더 수사력을 집중해서 수사를 해라라는 지시들을 집중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거는 이 선거 개입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울산경찰청장은 근데 그런 것을 선거 업무를 한 개입이라고 것이다. 엮어서 지금 범죄행위 공소장에 아니고. 돼 있는 것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 공소장으로 지금 되어 있는 내용 사실들이 인정할 수 없는 것들이죠. 지금 그 공소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판들이 인정할 수 있는데 없다. 공소장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증거, 증언, 뭐 여러 가지 사실들을 이제 적시해서 이 사람이 이걸 했고 저걸 했고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고 이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혐의가 있다 이런 거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공소장에 마치 무슨 이 수사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이게 이런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 무슨 소설 쓰듯이 써놨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거 딱 보면서 이게 무슨
공소장을 가지고 판사들을 감동시켜서 무슨 사건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건가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냥 사실관계를 나열한 것이 아니고 사실관계를 적시한 것이 아니고 무슨 소설 쓰듯이 설명해주고 그 되게 민주당에서는 감성적으로 써놨어요.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 공소장의 이 형식이나 내용 자체가 저희는 소설에 가깝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죠. 공소장이 소설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뭐 기소된 분들이 이제 13명이 넘고 네. 그런 너무나도 방대한 지금 선거 개입 그 네. 사건에 대한 공소장이기 때문에 그 검찰이 그런 방향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공소장이라는 거는 어찌됐건 뭐 그 최순실 박근혜 탄핵 그 사건 때도 다 그 탄핵 때 이제 네. 공소장이 다 첨부가 돼서 네. 예, 됐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 민주당에 지지하시는 분, 정봉주 의원 지지하시는 분들이 네. 왜 황운하는 되고 정봉주는 안 되냐 이거예요. 근데 그 뭐- 내막을 보면 개인적인 부분, 예. 개인적으로 끊고 갈 수 있는 것들은 다 민주당에서 정리를 했고 개인적으로 못 끊는 이 정권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 이 황운하 청장 같은 경우는 시간이 계속 진행을 많이 했다라는 많기 거를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 두 양당이 그 청년 대변인 정말 잘 뽑은 것 같아요. 장 대변인 얘기 들으면 저 말이 확 맞는 거예요. 이 대변인 말이 이 말이 확 맞는 거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팔랑귀로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어쨌든 요 정도에서 정리하고 네. 자 태영호 전 주영 북한 공사 한국당 입당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태영호 씨, 저는 베이징에 있을 때 네. 태영호 씨가 쓴 책 있어요. 3층 서기실의 암호. 그렇죠. 엄청 두꺼운 책인데 네. 그 책을 너무 재밌다고 그래가지고 한국에다 주문해서 공수해서 받아왔는데 후배들이 제 뒤로 쭉 줄을 섰던 기억이 나요. 그 책 빨리 읽고 읽으려고요. 달라고. 빨리 읽고 달라고. 예. 저도 한 며칠 안 걸려서 읽어서 금방 다 읽어. 너무 재밌어요. 보셨죠? 저는 보진 않았어요. 그럼 보세요 빨리. 네. 보셨어요? 오늘부터 읽으려고요. 18,000원. 18,000원. 어떤 내용? 아니 그 북한에 정말요? 북한에 있었던 그 북한의 정말 고위 관료고 정말 특권층이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북한 정권이 어떻게 돌아가고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게 다 북한의 속사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그보다 더 자세하고 생생하게 쓴 책은 전 못 봤어요. 네.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저희 자유한국당이 영입을 한 겁니다. 네. 지금 많은 국민들이 현재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1야당으로서 그거를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청와대와 이 지금 민주당이 저희 말을 이제 듣지를 않으시는 상황이어서 예. 그래서 진짜 그런 북한 실상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말씀을 하시면 그 파급력이 다를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데 저희가 그 책을 볼 때 한 가지 예, 주의할 점은 영입을 한 거고요. 태영호 전 공사는 북한에서 가진 모든 혜택을 다 받고 북한을 욕하는 걸로 그렇네요. 저기 북한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배신자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를 현실이 있는 것보다 더 나쁘게 평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거기서 북한 김정은이랑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런 얘기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감안은 좀 필요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태영호 전 영사님인가요? 공사님. 네. 태영호 전 공사님을 영입하면서 이제 한국당에서 어쨌든 내건 메시지는 이제 통일. 네. 통일에 큰 역할을 하시겠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면서 가신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알다시피 지금 한국당의 이전 정부부터 통일에 대한 입장은 말하자면 흡수 통일이거든요. 네. 이 같이 발전하면서 이제 절차를 거친 통일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봉쇄와 이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이 굴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한테 이제 굴종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계속 만들려는 통일인데 과연 그렇다면 이 태영호 전 공사라는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 특권층으로 모든 이 최상위층의 삶을 살던 분이 이 얼만큼 북한을 대변할 수 있겠느냐. 정말 1%의 북한을 대변하는 분이 와서 내가 아는 북한은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통일이 된다. 이게 설득력이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당에서 북한에 대한 뭐 자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걸 활용해 왔던 것이 주로 이제 탈북 주민분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이 다른 분들 영입한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정말 이 통일 정책이나 아니면 대북 관련 정책에 있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함께 논의해 왔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일회용성으로 거의 말하자면 이번에도 북풍을 조금 활용하려고 하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한국당 그리고 보수 쪽에서
통일 관련된 문제들을 봐온 시각이 정말 통일을 위한 것인가라는 네.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저는- 비례 아니고 지역구로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조명철 부분도 의원은 있어서 도전하는 비례였잖아요. 네, 그 부분도 있어서 이제 100% 본인 의지고 이제 한국당은 비례가 없으니까. 탈북민으로 이제 지역구를 출마하는 첫 사례고요. 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예, 지역구 출마하는 첫 사례고. 미래한국당으로 그리고- 입당시켜서 드리면 되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런 상징성 있는 분들을 보통 비례로 이제 하시는데 직접 네. 나가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겠다고 본인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또 한 번 감동을 했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런 제가 직접 음. 국민들에 의해서 직접 선출되는 지역의 대표자로 일할 수 있는 사실, 이 사실을 북한의 주민들과 엘리트들이 확인하는 순간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통일이 성큼 다가올 것이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거 출마 선언문 읽어보셨나요? 뭐 적당히 봤습니다. 예. 꼭 읽어보실 것을 뭐 정말 길진 않아요, 별로. 강력히 A4 한 장인데. 추천드리고요. 네, 이분이 그러니까 한국에 오셔서 이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네. 본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금 정권이 대북 정책이 엉뚱한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어서 너무 큰 좌절감을 느꼈고 북선언 강제 북송에 네. 완전 좌절감을 느껴서 출마를 결심을 하셨다라고 그 사건이 있었죠? 예,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유의미하게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네. 대한민국을 관찰하던 것 중에 가장 놀라운 사실, 이 사실 중에 하나가 진보 세력은 통일 주도 세력이고 보수 세력은 반통일 세력이라는 이분법적 관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제 그런 갈등 끝내고 그게 아니고 진짜 통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향해 한 발짝 더 전진하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 그래서 출마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이제 유의미하다고 보고 저는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저희 당이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네, 드리고 그 싶어요. 최영호 전 네. 공사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 가겠습니다. 강남 갑으로 나가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네. 네, 강남으로 아마 자, 지금 보수 고민을- 통합 저도 지금 시간이 없다 지금. 한마디만 잠깐 드리면 저도 이걸로 해서 마무리하죠. 네. 태영호 저 공사님의 진정성은 의심치 않아요. 네. 그분이 그 지금 한국당에서 출마하시다는 걸 밝히기 이전부터 말씀하시던 것들도 다 이제 말하자면 우리나라와 남과 북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으신 것 같고 네. 그 방향성은 당연히 다를 수 있죠. 어떻게 가는 의견을 다를 수 있는데 그 진정성은 의심치 않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진보 세력은 통일 세력, 보수 세력은 반통일 세력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진지하게 고찰을 해보셨다고 하면 사실 한국당에 가신 부분은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 거죠. 자유민주적 기본 한국당 질서에 보수 따라서 통일 쪽에서는 정책을 하시고 통일을 싶다고 이야기하시고 이용해왔기 들어오셨어요. 때문에 그런 네. 거예요. 어쨌든 뭐 태영호 전 공사도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해야 되는 자원이면 틀림없습니다. 어떤 쪽으로든 간에. 네. 글을 잘 쓰세요, 그러고 이분이. 꼭 근데 이제 보세요. 출마 북한 선언문. 네. 쪽에서는 근데 출마 선언문 공짜고 책을 사 보시라니까. 그 책 재밌다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동을 받아서. 3층 서기실의 암호. 예.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너무 갔네요. 아쉬워요. 준비한 거 반도 못했는데 네. 다음 주의 시간에 꼭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앙큼, 자유한국당의 이윤경. 상큼, 더불어민주당 장종화 예, 저는 SBS의 편상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